안녕하세요, 김승현입니다. 유튜브 채널에서는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이야기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제네시스 G80 스포츠입니다. 저희가 G80 스포츠를 법인차로 이용한 지가 벌써 7개월째가 됐습니다. 저희가 타고 있는 모델은 G80 스포츠 4륜구동 모델입니다. 기본 가격이 7,900만 원이고요. 여기에 파노라마 썬루프랑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 옵션이 더해져서 차량 가격이 7,320만 원까지 올라가고요. 취득세까지 포함한 실구매 가격은 7,86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월 이용료는 150만 원 내외. 지난 10월에 결제된 이용료를 보니까 149만 원이 결제됐다고 하네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희 네이버 포스트 채널에서 G80 스포츠 궁금한 점 있으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주제로 독자분들께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 갑작스레 부탁을 드린 것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중 몇 가지 질문을 선정해서 박준영 기자와 함께 직접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 옆에는 박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준영 기자입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뵈니까 되게 새롭네요. 저도 지금 계속 혼자 진행하다가 이렇게 둘이 하게 되니까 사실 좀 처음이라서 많이 어색합니다. 어색하지만 네, 좀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Q&A 시간이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독자분들이 직접 올려주신 질문들이거든요. 저희가 8가지 질문을 선정해서 오늘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 강렬한 레드 컬러는 누구의 취향인가요? 제 취향입니다. 네, 빨간 G80 하면은 거의 도로에서 보기 힘들죠. 그렇죠. 이게 스포츠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 가능했어요. 그렇죠. 네. 빨간 G80이라는 그 자체가 아주 그쵸.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하기 때문에 스포츠에는 나름 잘 어울리지 않나. 네, 이게 그렇게, 어두운 네, 레드라서 괜찮습니다. 생각합니다. 충분히. 네. 네. G80 스포츠 대 K9 마스터즈 혹은 플래티넘 상위 옵션 비슷한 가격대로 비교할 때 더 나은 점과 뒤처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굉장히. 그러게요. 예. 저는 K9을 선택할 것 같아요. 이게 3.3 터보 모델로 비교를 하면은 가격대 비슷하거든요. 제 취향대로 간다면 저는 3.8 가솔린 모델로 갈 것 같습니다. 박준영 기자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완전한 사양으로 직접적인 비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G80 스포츠는 그래도 좀 더 오너 드리븐에 가까운 성향이고 신형 K9은 그래도 이제는 슈퍼 드리븐카가 되지 않았나. 제가 만약에 두 차 중 꼭 하나를 사야 된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G80 스포츠를 선택할 것 같아요. 아니 뭐 제가 K9 타고 오늘날 출근했다 아빠차 끌고 나온 것 같잖아요. 너무 아빠차 끌고 나온 것 같아서. 네. 근데 사실 아니, 화려한 옵션이나 뭐 인테리어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K9이 더 좋은 게 사실입니다. 예.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실내 내장재, 소재 품질과 내구성은 어떤가요? 사실 눈에 보이는 디자인, 실내 디자인은 제네시스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접 운전자가 타서 손으로 만져야 되는 것들. 그게 대표적인 게 사실 스티어링 휠 가죽 질감이라든가 기어 노브 가죽 질감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좀 좋아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죽을 선택을 해도 네네. 인조 가죽이랑은 사실 별 차이를 모르겠어요. 맞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메르세데스 벤츠 S 클래스 나파 가죽은 보면 엄청 좋잖아요. 그렇죠. 부들부들하고 엄청 기분 좋은 그런 착자감이 있고 한데 제네시스에 적용된 나파 가죽은 제 생각에도 이런 느낌은 저도 사실 별로 못 느꼈어요. 그쵸. 예. 좀 더 첨언을 하자면 이제 소재를 좀 적절한 곳에 적재적소에 배치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을 써도 괜찮은 부분이 있고 알루미늄 재질이 들어가야 할 것 같다 하는 부분에는 알루미늄 재질이 들어가야겠죠. 대표적인 게 센터페시아 버튼. 맞아요. 네, 지금 사진으로 지금 나가겠지만 굉장히 올드하죠, 사실. 네, 많이 올드합니다. 일단 이거는 신형 G80이 나오면 그때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좌석과 뒷좌석 승차감은 어떤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일 아쉬웠던 게 가속방지턱 넘을 때. 네네. 이게 가속방지턱을 넘으면 앞바퀴 서스펜션은 일반적인 세단 느낌이에요. 근데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뒷바퀴 서스펜션이 지나갈 때는 SUV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SUV까지 나왔어요, 네.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앞 서스펜션은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근데 뒷 서스펜션은 이상하게 통통 튀는 느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박 기자님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운전석 승차감은 정말 편합니다. 그냥 노멀 G80이랑 크게 차이점이 없어요. 이 차가 좀 스포츠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진짜 정통 스포츠 세단은 아니거든요. 그냥 좀 더 출력이 좋고 잘 나가고 그 정도? 다만 좀 뒷좌석 역시 일반 G80이랑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주행 보조 장치 성능과 신뢰도는 어떤가요?
저는 사실 제 차에도 있지만 잘 안 쓰는 기능이거든요. 이거는 박준영 기자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건 제가 많이 썼던 기능이기 때문에 저는 장거리 운행 많은 분들이라면 진짜 강추할 만한 그런 기능입니다. 가장 운전자가 피로를 많이 느낄 때가 사실 정체 구간에서 가다서다 그렇죠. 가다서다 엑셀 브레이크를 자꾸 연속적으로 조작하게 되면 엄청 피곤하잖아요. 예. 근데 완전 재정차와 출발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이거 정말 써보면 엄청 편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볼보가 이 기능은 가장 잘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볼보보다 괜찮나요? 우리나라 도로 한정? 볼보랑 비교해봐도 뭐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다. 괜찮다? 볼보보다 더 좋다고 하십니다. 아유, 이 정도는. 근데 진짜 이 부분은 칭찬해줄만 해요. 왜냐면 좋은 거 좋다 하고 안 좋은 건 안 좋다. 얘기하면 되니까, 있는 그대로. 알겠습니다. 사실 현대기아차에 적용된 이 반지하 주행 보조 장치가 꽤 수준급입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작동하는 이 HDA 기능 있잖아요. 이거는 내비게이션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뭐 과속 카메라가 나오면은 앞에서 속도를 자동으로 줄여준다든지. 이건 근데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현대가 반지하 주행 시스템을 잘 적용할 수 있었나라고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도로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브랜드는 뭐 수입 브랜드보다는 그래도 현대차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 않나 싶어요. 곧 G80이 풀체인지 될 예정인데 차세대 G80에서도 스포츠 모델이 나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전망되시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은 일반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제네시스 스포츠를 팔 이유가 없습니다. 잘 안 팔리는데. 그런데 이제 자동차 기업이다 보니까 얘기가 좀 달라지죠. 자동차 기업은 모험도 요구가 되고요. 적자가 나는 모델이더라도 상징적인 모델들은 항상 남겨두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기술력 과시라는 게 굉장히 자부심으로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상징적인 모델로서는 나와줘야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현대차 선례를 봤을 때는 사실 안 나올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자면 한 나온다가 60 그리고 안 나온다가 40 정도. 너무 애매모호한가요? 저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결국 나올 것 같긴 해요. 기존 일단 제네시스 DH를 보면 원래 3.3, 3.8 자연흡기 엔진이 먼저 출시되었고 3.3 터보는 스포츠로 나중에 후일에 출시가 따로 되었죠. 예. 네, 따로 된 모델이거든요. 지금 신형 제네시스 파워트레인을 살펴보면 2.5, 3.5 둘 다 터보 엔진이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도 3.5L 터보 엔진이 스포츠 모델 자리를 대신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G80 풀체인지 모델이 자꾸 니르부르크링에서도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스포츠 모델 당연히 출시되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죠. 이게 G80 스포츠는 김승현 기자님이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상징적인 의미도 일단 크기 때문에 결국에 출시가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이것도 심오한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왔네요. G80 스포츠가 진정한 스포츠 모델이 되려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지 분석해 주세요. 이거 사실은 스포츠라는 이름을 너무 빨리 붙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과유불급이라는 거죠. 이게 스포츠 모델인데 이 정도밖에 코너징을 못 보여주나?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되고. 그렇죠. 네, 그만큼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제가 최근에 기사를 통해서 신형 G80이 이뤄내야 될 몇 가지 숙제들로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요. 저도 봤어요. 네, 제네시스가 지금은 스포츠 감성을 추가한 모델을 내놓을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정통 스포츠 세단을 내놓을 것인지 이제는 좀 고민을 잘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BMW로 치자면 진짜 M 모델일지 아니면 M 패키지일지 그거를 고민하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M 스포츠가 될지 진짜 M5가 될지 신형 G80이 만약에 2톤 아래로 감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스포츠 세단을 표방한다면 좀 더 강력한 엔진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스포츠 타이틀을 버리고 그냥 일반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일반 3.5 터보 모델 그 정도 수준으로 그냥 출시하는 것이 오히려 이미지 측면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 현대가 제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사실상 이번에 등장하는 3.5L 람다 터보 엔진이죠. 그렇죠. 근데 그 엔진 출력이 과연 거의 600마력 수준에 가깝게 나올까라고 생각해 보면 제 개인적으로도 좀 어렵겠죠. 거기다가 G80이 사실 2톤 미만으로 확실한 무게 감량을 이뤄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기 때문에 네. 저는 완벽한 스포츠 세단이 되기는 사실 좀 힘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8번째 질문이 짧고 엄청 굵은 질문이 나왔어요. G80 스포츠를 본인은 사실 의향이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그렇게 바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뭐가 돼요? 나 아, 지금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일단 좀 얘기를 해보죠. 일단 먼저 한번 의견 말씀해 주시죠. 안 사는데 이게 사실은 이거는 정말 철저하게 개인 취향 문제입니다. 저는 편안한 차를 좋아하거든요. 과습 방지턱을 넘을 때 통통 튀는 것보다는 푹신한 게 좋고,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뒤로 머리가 젖혀지지 않더라도 부드럽게. 네, 부드럽게 가는 차가 더 좋기 때문에 사실 G80 스포츠 자체는 저랑 성향이 좀 안 맞는 그런 차여서 안 G80 산다고. 스포츠도 그래도 일반 모드로 타면 부드럽지 않아요?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네. 오케이. 동공지진 하나 나왔군요. 저는 만약에 G80 스포츠를 얼마쯤이면 살래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신차보다는 그래도 좀 상태 좋은 중고차 중에 감가가 많이 진행돼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그 정도 수준의 가격이라면 그 정도로 떨어져요? 네 저는 그러면 그때는 충분히 고민이죠. 이렇게 가격 주고는 안 살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저희 개인적인 의견들이기 때문에 네, 너무 맞습니다. 이쪽에 치중하진 마시고 맞아요. 저희 의견은 그냥 구매하시게 된다면 참고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Q&A는 저희가 8번째 질문 여기까지 모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또 저희가 재밌는 이야기를 또 해드려야죠. 이게 소비자분들이 제네시스 스펙트럼을 타면 뭐가 좋냐? 왜 일반 리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제네시스 스펙트럼 프로그램을 이용했냐? 그렇게 질문해 주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게 가격이 월 150만 원 정도가 나가는 거라서 사실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근데 좋은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저희가 7개월 탔는데 마침 또 7가지 좋은 점이 나왔네요. 자, 첫 번째는 주행거리 제한이 없다는 거. 이거 사실 굉장히 메리트가 크죠. 저희는 특히 장거리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 법인 리스 차는 주행거리 제한이 있거든요. 레인지로버 스포츠 같은 경우는 연 2만 킬로 정도가 있는데 제네시스 스펙트럼으로 제공되는 차량들은 주행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를 마음 놓고 탈 수 있다는 점, 이건 사실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장거리 출장 다닐 땐 거의 대부분 G80을 이용했었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월 2회 차량 교체가 가능하다는 거. 이게 같은 차종으로도 가능하거든요. 물론 이러면 안 되겠지만 서비스 받기 귀찮을 때, 그리고 주행 거리가 좀 많이 찼다 싶을 때, 그리고 심지어 세차하기 싫을 때도 이유 불문하고 월 2회 교체가 가능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 은근히 편해요. 특히 저는 이게 정비 받을 때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정비 받을 때 G80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진 오일 교환 시기가 다가오던지 차에 네. 문제가 생기면 항상 알려주잖아요. 알림으로. 그렇죠. 그럼 알림 뜨면 바로 이제 연락해서 차 교체해 주세요 하면 되니까. 음. 그럼 또 다시 새 차가 또 오는 거라서 센터 한번 가려면은 엄청 그거 은근히 귀찮잖아요. 그렇죠. 수입차는 특히 그렇고. 네, 거의 평일에 저희가 반나절을 센터를 가기 위해서 시간을 빼야 되니까 음. 그 부분 측면에서도 엄청 편리하고 저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음. 네. 자, 세 번째는 보험입니다. 법인 리스 차량은 임직원 제한으로 보험 가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제네시스 스펙트럼은 운전자 외에 다른 사람을 아무 때나 그냥 추가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박준영 기자님이 오늘 타셔야 된다. 그러면은 저 외에 오늘 지정을 하면 되고 내일 또 다른 직원이 탄다. 그럼 그냥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네. 네 번째는 계약 기간이 자유롭다는 점. 이거는 사실 일반 리스차 타시는 분들은 좀 공감하실 만한 게 일반 리스차는 이게 계약 기간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고. 맞아요. 근데 이제 이 구독 프로그램은 취소하고 싶은 날에 그냥 취소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취소하고 싶다. 당장 내일부터 차 안 탈 거예요. 그러면 보내면 끝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섯 번째는 월 48시간 G90을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추가 비용 지불 없이 차를 반납하지 않고 G90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G80 스포츠를 쓰면서 G90을 동시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쵸. 뭐 어디 놀러 가거나 그럴 때 되게 편하게 썼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카드 결제가 되기 때문에 할부로 비용 지불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자체 풀 보험 패키지가 들어있고 자동차 세금 이런 것들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생각하면은 월 150만 원이 그렇게 막 터무니없이 비싼 건 아니네요. 그렇죠. 이게 좀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5만 원 정도를 내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주행거리 제한 없이 보험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그 그렇죠. 정도면 엄청 괜찮은 비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G90도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고 맞아요. 차도 막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그쵸. 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사고가 나거나 고장 나면은 똑같은 차로 바로 갖다 준다는 거. 이거는 사실 네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좀 슬픈 건데 얘기를 안 드리려다가 좀 큰 사건이었죠. 예. 예, 저희 엄청
특히 좋은 날에 좀 큰 사건이 일어났었죠. 광복절에. 예, 광복절에 저희 직원이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차가 한번 퍼져가지고 그렇죠. 섰죠, 그냥 아예. 예, 그냥 섰습니다. 완전 섰죠. 이게 계기판에 경고등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가속 페달을 밟아도 안 나간대요, 차가. 다행히 톨게이트 주변에서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는 없었는데 이분이 거의 2시간 내내 해가 질 때까지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현대차에서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차를 견인해갔던 기사분은 아씨 내 개인차도 그랬었다 네. 그러시니까 이게 사실 어느 정도로 빈도가 잦은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좀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잘 주행을 어떤 전초 증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잘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모든 경고등이 뜨면서 차가 점점 속도가 줄어들면서 그쵸. 쓴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좀 안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좀 원인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싶었으나 아쉽게도 그건 네. 물어봐도 알려주지를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원인이 뭔지 알 수 없고 지금 저희가 추측하는 거는 일단 전자계통 오류 그 정도로밖에 추측이 불가능하죠. 없었습니다. 맞아요. 그 이후에도 참고로 저는 바꾼 차를 계속 타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한번 그 섰던 그 차를 계속 지금 이용하고 있죠. 네, 근데 네. 뭐 별다른 문제는 또 없었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그랬으면 좀 큰 문제가 됐겠죠. 큰일 날 뻔했죠. 네, 진짜 네. 큰일 날 뻔한 문제고요. 이게 저희가 현황을 파악할 수가 없어서 혹시나 G80 타시는 분들 중에 이런 문제, 비슷한 문제 있으셨던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제보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박준영 기자와 함께 진행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기회 자주 갖죠. 그렇죠. 네, 이렇게 독자분들이랑 좀 예. 소통도 하고 Q&A를 가지는 시간이 저희도 나름 좀 생각할 그런 기회도 있었던 것 같고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콘텐츠 그리고 독자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좀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G80 스포츠가 11월 달에 저희 곁을 떠납니다. 최근에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2번째 법인차로 샀고요. 그리고 AMG GT 4도어 쿠페를 지금 계약을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더 이상 G80 스포츠를 운영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11월 달에 이 차는 보내는 걸로.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조만간 레인지로버 스포츠 그리고 AMG GT 4도어 쿠페가 나오는 대로 그 이야기도 한번 영상으로 다뤄보죠. 네, 사실 많은 독자분들께서 저희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산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논란이 많은 차를 샀을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예. 관련된 이야기 저희 빠르게 영상으로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네시스 G80 스포츠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김승현 기자님과 함께 처음으로 같이 나눠봤고요. 네, 또 앞으로도 당연히 저희 좋은 컨텐츠,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포스트 박준영이었습니다. 네, 저는 김승현이었습니다.